분양가는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 인천 계양 이런 거는 주변 시세 뭐 70%, 60%에서 80%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더 비싸요. 오히려 인천 박촌동 이런 데는 2, 3억 밖에 안 하는데 지금 분양가는 꽤 비싸더라고요. 84제곱미터 이런 게 한 4억 넘는 것 같더라고요. 분양. 근데 지금은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확정된 게 아니죠. 분양가도 또 본 청약할 때 바뀔 수도 있어요. 크게 많이 바뀌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또 국민들 여론이 안 좋아질 거니까. 자, 93페이지 기본 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윤리. 기본 윤리는 기본 윤리가 뭐가 있느냐면 첫 번째 개업공개사 등의 기본 윤리가 있는데 처음에 먼저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관주의 의무가 있고 비밀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시험에는 비밀준수가 가장 많이 출제됩니다.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것은 개업공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의무고 보조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성관주의 의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비밀준수는 개업공개사 등의 비밀준수입니다. 개업공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1번, 2번 보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것은 답은 4번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비밀준수 의무 위반, 반의사 불벌죄는.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 등에게 해당되는 게 아닌 것은 답 4번이죠. 품위유지는 개공 플러스 소공. 우리 암기 프린터 31번에 맨 밑에 31번에 보면은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게 예금이 비결이다. 돈 벌려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하는 게 돈 버는 게 아니라 예금이 비결이다. 예금. 예방교육, 금지행위, 이중소속 금지, 비밀준수, 개업공개사 등의 결격사유 31번 맨 밑에 까만 별표 있죠? 예금이 비결이다. 이게 개공등입니다. 2번 문제 개공등이 아닌 것은 품위유지는 개공 플러스 소공,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이거 말고도 뭐 인장등록, 그 암기 프린터 31번 맨 밑에 두 번째 까만 별표 있죠? 인장등록, 서명날인, 연수교육, 실무교육 이런 것은 개공, 소공만 받는 거죠?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개공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개공 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비교되어 있잖아요. 31번 프린트 맨 밑에 이걸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계약입니다.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이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전속 중개계약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전속 중개계약. 자, 전속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전속 중개계약.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이죠. 연예인들이 매니지먼트사에 전속을 많이 하잖아요. 유재석 씨가 어디에 전속됐어요? 안테나? 예, 안테나. 예, 뭐 100억에서 한 200억 정도 전속 계약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더라고요. 연예인들은 거의 요즘은 뭐 100억, 200억 쉽게 벌더라고. 한 1년에 거의 뭐 한 2, 30억 이상 대부분 다 벌더라고요.
박나래도 한 번 나가는데 거의 600만 원 이 정도 버는 모양이더라. 한 편 출연하는데. 그럼 여러 군데 나가잖아요. 그럼 돈 일주일에 한 몇천만 원 벌더라고요. 자, 연예인들이 전속이 되는 것처럼 전적으로 속하는 게 전속입니다.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이 전속중개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 하고는 임의규정입니다. 임의규정.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 안 해도 되죠? 일반 중개계약은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했으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되고 이를 위반하면 보존하지 않거나 전속중개계약서 사용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일간신문에. 단 공개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느냐면은 비공개 요청한 사항, 비공개 요청 사항,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정보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또는입니다. 정보망과 일간신문이 아니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공개 사항이 특상태, 암기 프린터 5번에 있나요? 특상태 조건 공금 5번 맞아요? 그 부동산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재지, 면적, 지목,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입지 환경 조건, 권리관계,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거래 예정 금액, 공시지가가 있는데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권리관계 중에서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있고요. 의뢰인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구두로 해도 된다. X 출제됐고요. 2주일에 1회인데 일주일에 2회 이상 하면 X입니다.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요.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한 사항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역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확인 설명해야 된다. 서식에 있는 의무입니다. 그러면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을 해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전속 중개계약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설명해야 되고 중개보수를 안 받아도 설명해야 되죠. 중개보수 안 받았다고 설명 안 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의무가 개업공개사 의무했고 의뢰인의 의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뢰인 갑이죠. 갑 의리 개업공개사고요. 갑개업공개사가 갑개업공개사가 아니라 갑의뢰인이 을개업공개사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전적으로 맡겼다고요. 그렇게 해놓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아닌 병개업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50%입니까? 100%입니까? 예, 100%. 중개보수 100% 위약금을 지급해야 되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도 역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지불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유효기간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여기에서 한 문제 반드시 나옵니다.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다.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96페이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옳은 것은 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 했는데 있습니다. 법정 서식이 없는 것 시험에 출제를 했었는데 법정 서식 없는 것. 법정 서식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 없는 것 시험에 거래계약서 출제를 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습니다. 금인계약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왠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게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중개보수 영수증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했다가 정정신청서도 법정 서식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가 우리 요약집 60페이지 58, 요약집 58, 59에 있네요. 법정 서식. 이게 법정 서식입니다. 법정 서식인 걸 알 수 있으면 58페이지 거기 있는 거는 58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공인회사법 시행규칙 별지 14호 서식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법정 서식, 법령에 규정된 서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서는 법정 서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전속이 그렇고 일반은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2번 틀렸고요. 3번은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된다. 역시 일반 중개계약이 아니라 전속 중개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역시 일반 중개계약 X 전속 중개계약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고요. 정보 공개하고 나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5번 일반 중개계약서나 전속 중개계약서에 소속 공개사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다. 이게 맞습니다. 자, 요약집 5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요약집 58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중개 의뢰인 갑 서명 또는 인 개업 공개사 서명 또는 인이라고 되어 있고 소속 공개사는 없죠.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서류는 개업 공인중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지 소속 공개사는 서명 또는 날인도 할 의무가 없다고요.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당해물을 수행한 경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99페이지 6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 했죠? 조금 전에. 2번 정보 10일 이내 공개하는 게 아니라 며칠 이내? 7일. 암기 프린터 39번에 몇 번에 있습니까? 39번에 7일 이내 정보 공개해야 되는 게 39번에 10번 밑줄 치세요.
7일 이내에 공개입니다. 7일 이내에. 이런 숫자 나오면 암기 프린터에 찾아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기억에 오래 남으려면. 2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개해야 되죠. 특상태, 조건, 공금, 공법상 이용제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공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 위반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한 정보 공개하는 경우 이 두 개만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 나머지는 전부 다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안 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공개해야 된다고요. 나머지는 전부 업무 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100페이지 8번.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특상태, 조건, 공금. 지금 4개인데요. 답, 니은은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여기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이 아니고요. 사실 취지가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전화번호 다 공개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의뢰인들이 그냥 손님들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겠죠. 그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 인적사항 공개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는 다 공개 안 돼 있고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전망굿,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능 이런 것만 적어놨다고요. 답 4번입니다. 4번. 특상태, 조건, 공금, 암기 프린트 5번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9번도 마찬가지네요. 101페이지. 정보 공개해야 될 것, 특상태, 조건, 공금. 답은 딱 눈에 보이죠? 1번이죠. 취득 시 부담할 조세는 암기 프린트 6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죠? 암기 프린트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라고요. 1번이 답입니다. 암기 프린트 5번에 특상태, 조건, 공금,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7가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 11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의 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요청할 수 있고요. 요청할 수 있는데 요청을 거부하면 처벌한다는 규정 없어요. 그래서 거부해도 됩니다. 1번 틀렸고 2번 일반 중개계약서 3년 보존이라고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 2개만 3년 보존이죠. 암기 프린트 46번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3년. 나머지 거래계약서 5년 보존이고요.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 5년 보존이죠. 예,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서가 3년 보존이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전속 중개계약서 3년 보존. 이게 3년 보존 적어놨습니다. 3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 중개보수 한도표를 첨부하거나 그 핵심 내용 요약을 기재할 필요 없다 했는데 그 요약집 58페이지 보세요. 58페이지 4번에 보면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계약이 성립된 경우 같은 거래가액의 몇 퍼센트 또는 몇 원을 중개보수로 을에게 지급한다. 그 밑에 참고 표시 뒤쪽 별표의 요율을 넘지 않아야 하며 실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해가지고 거기 요약집 59페이지 맨 밑에 보니까 첨부서류 중개보수 요율표 공인회사법 제3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요율표를 수록합니다. 그 다음에 참고 표시에 해당 내용을 요약하여 수록하거나 별지로 첨부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지금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별표가 아까 몇 개 있었어요. 별표 3개니까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요약집 찾아보라고. 요약집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권리 이전용 전속 중개계약서에는 물건의 표시란에 내 외부 시설물의 상태를 기재하여야 한다. 권리 이전용이 어디냐면 요약집 59페이지
이게 전속중개계약서나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이 1번, 2번 을하고 갑의 권리 의무만 다르고 나머지 3번부터는 똑같죠? 똑같거든요. 그냥 이거 59페이지 봐도 됩니다. 59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권리 이전용이 있고 맨 밑에 권리 취득용 두 가지가 있잖아요. 시험에 이거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별표 3개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거기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기재하는 난 있어요, 없어요? 권리 이전용에 보니까 내외부 시설물 상태 없고 소유자 및 등기 명의인, 중개사물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규제 및 공법상 제한사항, 의뢰금액, 그 밖의 사항 이런 것만 있죠?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기재하는 난은 없습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일반중개계약서와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는 난이 있다. 58페이지 봐봐요. 요약집 58페이지 맨 밑에 의뢰인, 주소, 생년월일, 성명, 전화번호, 개업공개사 주소, 체류지, 성명, 상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있죠? 근데 참 이게 현업에 가면 이게 지금 어려우니까 별표 3개니까 안 중요합니다. 일단 답은 5번이고요. 저도 현업에서 한 번도 생년월일 물어보지를 못했어요. 젊은 여자분 왔는데 생년월일 좀 알려주세요 하니까 왜요 아저씨? 딱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사장한테 엄청나게 욕만 얻어먹었어요. 왜 손님 전화번호 생년월일 물으냐고 엄청나게 욕하면서 뭐 연애할 일이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혼났다고요. 현실적으로 생년월일 안 묻죠. 집 팔라고 하는데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는데 묻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현실적으로. 그 현실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을 잘하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험에 나오면 생년월일 물어봐야 돼. 이게 물어보고 적어야 된다고 원래대로 하면 서식에 작성하려면. 왜 생년월일 적겠어요? 이거 왜 적을 것 같아요? 왜 적는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은 적는 이유가 만약에 나한테 팔아달라 해놓고는 다른 데 또 내놔가지고 전속을 맺어놓고는 다른 데 내놔가지고 팔면 위약금 받아야 되잖아요. 위약금 받으려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송해야 되죠. 소송하려면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생년월일 적어야 누군지 알고 소송을 하지 누군지도 모르고 소송하기는 어렵잖아요. 누군지를 알아야 소송을 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중개보수 받아내려면 인적사항을 알아야 된다고. 생년월일만 알면 뒷번호, 주민등록번호 몰라도 동주민센터에 가서 소장 작성해가지고 가니까 이게 법원에서 주민등록 등본 떼오라고 하던데요 하면 떼주더라고. 보통 소송을 제기하니까 주민등록 등본 첨부하라 하더라고요. 원고, 피고의 주민등록 등본 누군지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앞에 생년월일만 있으면 법원에서 떼오라고 하면 떼주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 가니까. 11번의 답 5번입니다. 별표 3개 있는 거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보고 끝내면 돼요. 제가 수업할 때 이런 거 별로 말 안 한 거잖아요. 말 안 하는 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자, 다음은 105페이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입니다. 확인 설명. 예, 확인 설명 중요합니다. 시험에 한 문제는 나오고요. 확인 설명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미리 확인 설명해야 되고요. 확인 설명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는 합니다. 확인 설명이. 자, 우리 요약집은 52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요약집 52페이지에 있는 거.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요약집 52페이지에 있는 거. 예. 보면서 요약집 보겠습니다. 이거 필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106페이지 14번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14번. 요약집은 5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52페이지 그 표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52페이지 표.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중개상물 확인 설명 의무 옳은 것 했는데 기억.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그 52페이지 맨 위에 표에 보면 설명 대상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왼쪽에 취득 의뢰인이라고 돼 있죠? 우리 학원 이거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원장님한테 학생이 몇 명이고 책상이 몇 개고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취득할 사람 매수인한테 임차인한테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쌍방에게 설명해야 된다. X. 교부는 쌍방에게 하죠? 그리고 보정 설정, 손해배상을 하기 위해서 보정 가입했다는 것은 쌍방에게 설명해야 돼요.
손해배상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한 거는 쌍방에게 설명하고,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은 계약 성립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했다는 거는 중개 완성된 때, 계약 성립된 때 설명하죠.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차이를 잘 기억하라고요. 이제 비교하는 게 중요해요. 자, 2번 니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여야 할 사항에는 해당 중개사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 및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여야 할 조세, 이전이 X죠. 암기 프린터 6번 설명해야 될 사항, 동그라미 9번 취득조세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세금은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하면 되고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또 누가 인터넷 질문했더라고.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게 중요한데 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안 중요한지 이유를 말해 달라 이렇게 하던데,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왜 설명할 필요가 없냐면 취득세를 안 내면 취득세 영수증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하려면 취득세 납부 영수증 첨부해야 되죠. 그러니까 미리 돈을 준비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취득세 못 내가지고 등기 안 되면 왜 미리 설명 안 했냐, 돈 구할 때 더 구하게, 어차피 융자 받을 때 말 좀 해주지, 이렇게 항의를 한다고요. 근데 양도소득세는 설명할 필요 없는 게 남는 돈이 있어야 세금 내잖아요. 돈 준비할 필요 없잖아요. 남는 돈까지 세금 내면 되니까. 그래서 미리 설명 안 해도 돼요. 양도소득세는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양도소득세 묻는 분이 많고요. 물어보면은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거, 그는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죠.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상속세, 증여세 자동 계산기가 다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언제 취득 가격 얼마고, 언제 취득했다, 양도시기 언제다, 그 다 조건을 입력하면 계산돼 나오는 게 그게 가장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가장 정확한데 문제는 지방소득세는 거기 없어요. 그 나온 세금의 10% 또 더 세금 더 내야 되죠. 뭐 8천만 원 나왔으면 또 800만 원 더 내야 된다고. 8,800만 원이라고요. 취득세도 마찬가지죠. 지금 취득세 4%, 8%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 그 8%인데 실제 8.8% 내야 돼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할 때 그냥 8%라고 했는데 나중에 왜 더 나왔냐 이렇게 만약에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니은 이전함에 따라, 즉 이전함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는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니까 미리 설명 안 해줘도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뭐 현실적으로는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겠지만 틀렸고요. 디귿은 중개보수 산출 내역 기재해야 된다. 확인설명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터 6번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잖아요. 중개보수 산출 내역을 기재한다. 옛날에 기재 안 했는데 지금 왜 기재하냐 하면 그 이유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이유는 단 그 취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도움이 되니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고 5년 동안 보존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중개보수 받아도 영수증 줄 필요 없죠. 의무가 없죠. 그러면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설명서에 중개보수 산출내역이 얼마인지를 기재해야 돼요. 매수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사건 카드에다 기재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보수 산출 내역을. 디귿은 맞습니다. 리얼은 틀렸네요. 전자계약서 적으면, 인터넷으로 전자계약서 적었으면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죠. 전자계약서 적으면 계약서만 전자적으로 적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도 다 전자적으로 적어요. 인터넷에서 있다고 따로 출력해서 확인설명서 보존 안 해도 된다고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인설명서 따로 종이계약서 적을 필요 없고, 종이로 출력할 필요 없고, 거래계약서도 마찬가지고요. 전자계약서 적으면은 확정일자 동주민센터에 가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전자적으로 계약서 작성하면,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전자계약서 저도 다 작성해봤는데, 임대차 매매 다 작성해봤는데, 그 휴대폰 어플에 보면 전자계약서라고 치면 나와요. 어플리케이션에서 언제든지 조회를 가능해요. 본인 계약 내용을 조회해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출력하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뭐 종이계약서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다. 리얼 틀렸습니다.
미음, 확인설명서 보존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는데 업무정지입니다.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소속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면 자격정지입니다. 요약집 52페이지 맨 위에 표 요약집 표의 맨 밑에 위반 시 제재 나와 있잖아요. 그 왼쪽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개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공개사 6월 이하의 자격정지인데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 업무정지고 소속공개사는 작성, 교부, 보존할 의무 없다고 돼 있죠. 3년 보존 의무 없어요. 소속공개사 3년 되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잘려요. 소속공개사가. 답 1번입니다. 옳은 거 디귿 하나만 맞습니다. 14번, 15번 별표 3개니까 중요하진 않죠. 왜 별표 3개겠어요? 몇 개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수형 문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개수형 문제가 시험에 2문제 초과하진 않습니다. 절대 40문제 중에서. 이때까지 시험을 32번 봤는데 가장 어렵게 나왔을 때 개수형 몇 개인가가 4문제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4문제 최대 많이 나온 적 딱 한 번. 그러니까 개수형 문제 이런 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 문제 취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몇 개인가 묻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5번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암기 프린터 6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니은, 보유 관련 조세, 재산세, 종부세 설명할 필요 없죠?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6번에 암기 프린터 6번에 맨 마지막 9번에 디귿, 양도시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가치는 그 매수 신청 대리할 때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죠? 중개사물 확인 설명할 때는 경제적 가치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지금 사면 뭐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뭐 얼마 몇 억 법니다. 이런 거 설명할 의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리얼, 업무보전기관의 지급 여력 비율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협회 관련된 거죠. 업무보전기관 협회의 지급 여력 비율 이런 거 중개사물 확인 설명할 때 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금액 및 은행대출 시 은행대출 이자율 이런 거 설명하라는 말 없고요. 거래금액을 미리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확인 설명할 때는 거래계약 성립되기 전에 설명하는 거죠. 거래금액 설명하는 게 아니라 거래 예정금액 시세를 설명하고요. 또 은행대출 시 이자 이런 거는 법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어요. 이제 현실적으로는 계약 성사시키기 위해서 설명 안 하려고 해도 자꾸 물어요. 손님들이 은행이 어떻게 대출 융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 물으니까 현실적으로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융자에 대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은 이런 거 은행 이자 어떻게 되는데 물으면 그런 걸 할 의무 없거든요. 우리는 이러면 계약돼야 안 돼요. 그래서 공부 잘하면 이제 계약이 성사시키기가 쉽진 않는 게 현실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법대로는 할 의무는 없지만 손님 물으면 사실상 안 해주기는 어렵죠. 근데 법적으로 은행 이자 얼마인지 이런 거 설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15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죠. 계약서에는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와 개업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2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는 서명 및이 아니라 또는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이 답입니다. 이거 인터넷에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소속공개사 자격증도 땄는데 소속공개사 혼자서 자기가 계약했으면 자기 혼자만 서명 날인하면 되지 왜 사장까지 개업공개사까지 꼭 하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뭐 이유는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사장 결재를 받아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직원이 잘못하면 사장이 다 책임져야 되죠. 그럼 사장이 무슨 짓 하고 돌아다니는지 결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재하는 게 사인 서명 및 날인이에요.
왜? 사장이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도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직원이 한 경우, 소속 관계자가 한 경우. 근데 사장이 했으면 사장 혼자만 책임지니까 직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 없죠? 이게 도장 찍는 게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저도 회사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뭐 부장, 과장, 이거 도장만 찍고 있는 사람 아무 하는 일 없고 도장만 찍는 것 같더라고요. 은행에도 보면 뒤에 있는 사람 도장만 찍고 앉았잖아요. 야, 좋겠다. 그냥 도장만 쿡쿡 찍고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 책임 다져야 되죠? 은행 지점장들 아무 하는 일 없는 것 같지만 나중에 책임을 다져야 돼요. 영업 실적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따라서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결제를 하는 거예요. 서명 및 날인 결제 받아라는 이야기예요. 3번이 답입니다. 4번은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밋이라고 밋. 공동중개를 했으면 여러 명, 개업공개사 보통 2명이 공동중개하는 경우가 많죠. 토지 같으면 5명씩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모두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확인 설명은 취득의뢰인에게만 설명하면 되지만 개업공개사 3명, 4명이면 3명, 4명 다 그 설명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취득의뢰인에게. 그래서 나중에 잘못되면 모든 개업관계사 다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서명 및 날인도 모두 다 해야 된다고요. 5번 대표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관계사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및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 근데 확인 설명서에 거래 당사자의 경우에는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은 지금 이제 111페이지 확인설명서 서식 작성 요령인데 확인설명서 작성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우리 요약집은 2페이지, 153,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먼저 156페이지, 요약집 156페이지 한번 보세요. 156. 요약집 156페이지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공동중개할 거 대비해서 2명 적는 게 있죠. 거기 보면 메뉴에 매도인, 즉 거래 당사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돼 있죠. 또는 날인.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고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하도록 돼 있다고 서식에.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156페이지 맨 밑에 서식. 그 156페이지 서식 서명 및 날인 그 바로 위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3항 및 30조 제5항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위 중개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및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3항에 따른 본 확인 설명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서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수령합니다. 수령합니다. 그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증권이나 공제증서 받아놓고는 찢어버리고 난 받은 적 없다 이렇게 하면은 옛날에 그런 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입법화됐다고요. 이제 여기 도장 찍어놓고 나중에 공제증서, 공탁증서 못 받았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때 다 드리고 이게 서명 날인 받았잖아요. 도장 받았잖아요.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 흥분하지 마시고.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안 들었단 말 못한다고 이게 들었다고 해놨잖아요. 그 읽어보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거 읽어보라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매도인, 매수인 도장 주세요 해가지고 개업공개사 거의 다 찍고 이러죠. 현실적으로. 은행에도 우리 융자하면 그냥 자서만 하세요. 연필로 이게 사인하라고 도장 체크만 해주잖아요. 읽어보지도 않고. 나중에 판사 앞에 가서 읽어보지도 않고 사인만 했는데 이러면 책임 있어요? 없어요? 책임 있습니다. 자, 확인 설명서 작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21번, 22번 있는데 지금 다 어렵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 21번 보겠습니다. 좀 더 어려운 거 21번.
일의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이렇게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1번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란의 그 밖의 시설물에는 가정 자동화 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한다. 맞는데요. 이게 서식을 보자고요. 요약집 155페이지 맨 밑에 그 밖의 시설물이라고 있죠. 맨 밑에 155페이지. 그 기재 요령을 봐야 돼요. 이게 157페이지, 요약집 157페이지, 158페이지 보세요. 158페이지 11번에 보면은 11번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밖의 시설물은 가정 자동화 시설, 홈 오토메이션 등 IT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를 적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서식을 꼼꼼하게 봐야 이런 문제 나오면 서식 찾아보시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파트는 보니까 옛날에는 가스 요금 이런 거 쓴 거 문에다 써붙였잖아요. 자기가 사용한 거. 요즘은 금침하러 오지도 않고 그냥 고지서 바로 부과되죠.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알았냐? 내가 얼마 쓰는 거 어떻게 알았냐? 오지도 않고 물었더니만 관리사무소에서 봤는데요. 다 이러더라고요. 관리사무소에서 그냥 전부 다 전 세대를 다 볼 수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홈 오토메이션이잖아요. 요즘 짓는 아파트들은 아예 주인이 그 집 거기 사는 사람이 차 들어오면은 집 무거운 거 들고 오면 AI가 와가지고 짐까지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까지 들고 간대요. 저도 아직 그런 집에는 못 살아봤는데 앞으로는 이 사물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란에는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를 기재해야 한다. 임대차는 제외하고요. 서식 봐야 됩니다. 155페이지, 요약집 155페이지. 요약집 155페이지 그 8번에 보면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있고요. 그 밑에 참고 표시,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대상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고 돼 있죠.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재산세 다 내야 됩니다. 세법 시험에 다음 중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선박, 자동차. 답은 뭡니까?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자동차 재산세 부과 대상 있냐고 아니냐고요. 자동차가 없어서 몰라요? 자동차는 재산세 부과 대상 아니죠? 네, 자동차세를 내고요. 그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자동차세는 제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가 6개월 만에 파니까 제가 보유기간만 내면 되더라고요. 자동차세는. 근데 재산세는 부동산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만 가지고 있으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매수인이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1년분 세금 다 내야 돼요.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그 6월 2일 날 잔금 치르면 세금 안 내겠죠? 근데 그거 설명할 필요 없어요. 현업에 나가면. 시험에 나오면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면 오지만 현업에 나가서 그거 설명해버리면 잔금 계약서 6월 1일 날 팔 사람은 6월 1일 날 세금 때문에 지금 종부세 안 내려고 팔려 한다고 종부세 급매물로. 근데 개업공개사가 매수인한테 이거 6월 1일 날 잔금 치르면 매수인 내야 됩니다. 이러면 계약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57페이지 요약집 157페이지 맨 밑에 7번에 밑줄 치놓으세요. 요약집 157페이지 맨 밑에 가로 안에 임대차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게 뭔데?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왜냐하면 남의 거 새 사는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채유효 이용을 못 한다고요. 이미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임대차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되니까 뭐 공법상 이용 제한 자기 마음대로 이용 못 하니까 이런 건 생략할 수 있다고요. 이게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극단적으로는. 확인 설명서 서식에서는 시험에 한 문제 거의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 환경조건란에는 1조 소음 진동을 기재한다. 요거는 1의 서식만 기재하죠. 환경조건은 1의 서식에만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조건에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판매, 의료, 교육시설, 공원을 기재한다. 공원 X입니다. 공원.
공원 X라고요. 입지 조건이 어디에 있어요? 그 150 요약집 155페이지 4번에 있죠? 입지 조건, 이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입지 조건. 공원, 숲세권, 입지 조건입니까? 아닙니까? 공원이. 입지 조건입니다. 단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는 입지 조건이 아니라고요. 요즘 숲세권 아파트 이런 말 하잖아요. 숲세권, 역세권, 스타벅스 세권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입지 조건입니다. 입지 조건은.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확인 설명서에는 기재하는 한이 없다고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지금 호주 시드니하고 서울하고 다른 점을 보면 서울에는 지금 숲 없는데 호주 시드니는 그 얼마 되진 않았지만 그 도시 안에 골프장도 있더라고. 최고 큰 도시에. 우리나라는 서울 안에 골프장 있긴 있네요. 태릉 골프장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태릉 골프장에도 아파트 짓는다고 하잖아요. 시흥은 여기 많더라고. 골프장 이 근처에. 어쨌든 입지 조건에 지금 보면 우리나라 1의 서식에는 보면 도대주 교판 요약집에 있어요. 지금 요약집 필기를 따로 안 해도 요약집 153페이지 동그라미 4번에 있잖아요. 153페이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 없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만 적지 공원을 적는 난은 없다고요. 입지 조건은 입지 조건이지만 서식에 아직 기재한 난이 없다. 앞으로 생길지도 모르겠죠. 공원 있는 거.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2의 서식은 3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만 기재한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어렵다는 거는 무슨 특별히 몰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서식을 봐야 되니까 이런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21번의 답 5번입니다. 5번. 자, 이제 23번 이런 게 중요합니다. 난이도가 쉬운 게 중요하다고요. 114페이지 23번. 1의 서식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우리 요약집 153페이지에 보면 위에 기본 확인사항이 있고요. 8번까지 9번부터 13번, 12번까지가 세부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죠. 기본 확인사항은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개업공개사 혼자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은 기본 확인사항.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도배 같은 거는 그 집에 주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가 봐야 알지 주인이 안 알려주면 알 수가 없죠. 도배가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답은 4번이라고요. 나머지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은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죠. 도로, 대중교통 이런 거는. 그 다음에 비선호시설도 쓰레기 소각장, 열병합 발전소 이런 거 있는지 다른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인터넷에 검색해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 지방세법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인한테 취득세 얼마인지 물으면 주인도 몰라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상태, 도배 상태 이런 거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25번 2의 서식입니다. 2의 서식. 어렵죠. 2의 서식까지는 지금 우리 요약집에도 2의 서식은 따로 안 해놨습니다. 1의 서식만 해놓고요. 그래서 별표 3개잖아요. 어렵다는 건 잘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2의 서식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도배 상태 여부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했는데 요약집 153페이지 11번에 보니까 주거용의 경우에는 벽면 및 도배 상태가 있는데 비주거용 2의 서식은 벽면은 O 해놓고 도배는 X 이렇게 해놨죠? 지금 우리 이 학원 이게 비주거용이잖아요. 지금 여기에 도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옆에 페인트 칠만 돼 있잖아요. 도배 안 돼 있죠? 식당 같은 거 도배 안 돼 있는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도배는
세부 확인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인데 이의 서식에는 도배를 기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부사항이 아니다, 세부사항이다 X 이 말은 도배는 1의 서식에는 기재하는데 2의 서식에는 기재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사항이다. 요약집 153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해 보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1, 2의 서식 다 기재하죠? 이게 경주 포항 지진 나고 나서 생겼어요. 서식이 옛날에 없다가 건축물 내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진 설계, 내진 적용, 내진 능력은 주인한테 물어봐도 모르잖아. 이거는 건축물 내장에 나와 있어요. 네, 기본 확인사항 맞습니다. 건축물 내장 보면 되니까 주인한테 안 물어봐도. 그 다음에 디귿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예, 153페이지 동그라미 9번 세부 확인사항이잖아요. 실제 권리관계는 주인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주인이 알려준 사항을 기재합니다. 실제 권리관계는 디귿 맞고요. 그 다음에 리얼 환경조건 1조량 소음 진동은 세부 확인사항이다. 153페이지 요약집 동그라미 12번 환경조건 해가지고 1의 서식만 1소진 되어 있고 2, 3, 4는 X라고 되어 있죠.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한다고요. 1조량 소음 진동은. 우리 학원에 이게 1조량이 얼마인지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1소진은 2의 서식이 아니라 1의 서식만 기재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116페이지 27번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은 우리 요약집 153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합니다. 조선 왕조 이후 대통령제가 시행되고 나서 우리나라 지금 4년차 역대 대통령 지지율 지금 현 대통령이 1위래요. 약 40% 정도 되는 게. 그만큼 처음에는 지지도가 높다가 막판 되면 지지도가 다 떨어져요. 그게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고요.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이게 공통적 기재사항이라고요. 4개 서식. 따라서 5번이 답인데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어디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임목, 광업재단, 공양재단은 기재하지 않죠? 임목, 광업재단, 공양재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서식, 요약집 153하고 154, 156, 157 요 서식을 봐야 풀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무슨 전문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라 서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규칙에 있죠? 그래서 아주 세부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어렵습니다. 시험에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19페이지 거래계약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